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갈수록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기상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분야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장록교 인근 마을에 30분간 150mm의 비가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키 175cm인 성인 남성의 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침수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했던 곳인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피해 정도를 예측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바로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런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구현한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기에 강수량과 하천 수위 등 기본 정보를 인공지능이 수집하고 분석하면 침수 피해 범위와 그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구 송정동부터 우산동 16제곱킬로미터 지역이 적용 대상이고 최대 3시간 뒤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100% 신뢰할 수준은 아닙니다. 더 많은 현장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홍수기에 해당 시스템이 예측한 피해가 맞는지를 실제 현장과 대조하며 계산 수식 등을 보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현장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간 값을 시스템에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과 가상 데이터 값이 일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은 지난 2022년 국가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해 고도화를 마쳤고 올해부터 2년간 실증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도시 침수 대응에 나서는 도시 침수 방지법이 올해 시행되는 만큼 해당 법과 이번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관련 사업을 시작한 만큼 광주시가 사업 우위를 점하려면 전문가 등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가량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으며 광주지방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게 부당하다는 장애인들의 소송에 법원은 잇따라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 장애인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이라며 광산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정모 씨가 같은 이유로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에 있지도 않은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어떤 법규 명령적인 효력도 없다. 설사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하늘에 좋아요.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채찍고 굶고 덕까지 하면서 나가고.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이기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주간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막 안 된다, 우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은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판례가 쌓이더라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들이 당장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서비스가 끊겼거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 발달 장애인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1941년 화순에서 농사짓던 고 박훈동 씨. 어느 날 들이닥친 경찰에게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지만 폐병을 얻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탄광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유족들 중 일부가 옛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가 이름을 바꾼 니혼 코크스 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니혼 코크스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유상호 판사는 니혼 코크스 공업이 피해자 유족에게 1,3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고 뭉갰기 때문입니다. 국제소송의 경우 소장을 번역본과 함께 상대 국가에 전달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을 넘기지 않으면서 피고 기업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일본 외무상에서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그냥 훌쩍 지나간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피해자 유족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5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6건. 나머지 6건에서는 아직도 소장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벌써 5년여가 지날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지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판 지연으로 한많은 피해자들의 소송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누수와 화재 등 각종 위험이 확인된 노후 아파트의 실태 몇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3년 전 지자체 점검에서는 안전등급이 양호 상태인 B등급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한 결과 붕괴 위험까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마철 빗물이 줄줄 새는 목포의 노후 아파트.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전기와 소방, 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층 배전반을 열어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7가구 가운데 2가구에서 누전이 발생한 사실부터 확인됩니다. 피복이 손상이 돼서 합선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물기가 들어갔을 때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접촉 부분에 이제 먼지라든지 습기가 차서 이제 그 트래킹 현상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부분. 소방서에서는 전기로 움직이는 화재 경보기가 빗물에 젖어 먹통이 되면 대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장 부분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지금 계속 그 건물에 물이 침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 천장 자체가 좀 썩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화재의 안전사고, 붕괴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아파트. 그런데 이 아파트 목포시의 정기안전 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으로 양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조사된 해당 아파트의 정기안전 점검 결과표를 입수해보니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가 양호하고 보수가 필요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2020년 11을 일부 지원받아 방수 공사를 하는 등 개선된 부분이 있어 한 해 만에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도에 방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방수 공사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정확한 것은 저도 수행 기간에 한번 문의를 드려야. 문제는 한 번 등급이 올라가면 더 이상 지자체 안전점검을 받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할 수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D등급 이하의 위험한 건물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요, 사업이나 인도에 철근을 녹슬게 만들거든요. 조금 시간이 가면 예를 들면 돌이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빈혈이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제 붕괴로 가는 것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손봐도 또 문제가 터지기에 꾸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 전문가들은 특히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붕괴 위험까지 있어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고흥의 한 국립병원에서 공익신고자가 되레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 공익신고자를 향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도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 병원에 다니는 공익신고자는 금품 수수 등 직장 상사의 비리를 신고하고도 되레 징계를 받았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 관련 보도 당시 취재진의 연락에 묵묵부답했던 소록도 병원은 거의 2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 측에 사과를 바라는 건지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없어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가 없고. 그 사이 병원 내부에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상사가 신고자에게 뉴스 보도를 한 이유와 목적을 물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 말다툼이 생겼는데 공익신고자는 상사가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신고를 하세요. 그럼 되죠? 네. 나도 당신 똑같이 신고할게. 네, 그러십시오. 참 사람 못쓸 사람이네. 못 쓸 사람이라고요? 폭언과 고성은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내가 당신 상관이야 라면서 소리 지르고. 공익신고자의 주장에 직장 상사는 반박했습니다. 손이 닿은 것이지 어깨로 밀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지난 일을 언급하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며 묻자는 취지에서 보도 경위를 물은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에 이어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노조도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복지부나 이런 상급 기관에서 일절에 이런 들여다보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익신고자는 해당 상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이 광주에는 616명, 전남에서는 606명이 활동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휴대용 선풍기와 식염 포도당 등이 담긴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의 밴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아시안 탑밴드 시즌2가 올해 가을 녹화를 시작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8개 방송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아시안 탑밴드 시즌2의 성공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아시안 탑밴드 시즌2는 아시아 10개 나라의 국가대표급 밴드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는 11월 녹화가 진행되고 내년 2월 6개 나라에서 동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전직 대학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이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전 교수가 총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기념재단 등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